요즘 스크린 골프 업계에서 정말 시끄러운 얘기가 하나 있죠. 바로 골프존입니다. 골프존이 자기네 가맹점을 팔고 살 때 무조건 본사가 만든 플랫폼을 통해서만 하라는 정책을 내놨거든요. 이걸 두고 지금 본사랑 점주들 사이에 갈등이 아주 그냥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모두를 위한 공정한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점주들의 발목을 잡는 디지털 족쇄가 될까요? 오늘 이 문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한 언론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까지 불렸던 이 시장이 도대체 왜 혼돈에 빠졌다는 걸까요? 그만큼 이번 골프존의 정책 하나가 시장 전체를 얼마나 크게 흔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대체 무슨 규칙이길래 이렇게 논란인지 알아보고 이걸 두고 골프존 본사와 가맹점주들은 각각 뭐라고 하는지 그 팽팽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 정책으로 진짜 이득을 보는 건 누구일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논쟁의 핵심이 뭔지, 골프존이 내놓은 이 새로운 의무 정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바로 양수도 플랫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점주가 자기 가게를 팔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무조건 골프존이 만든 이 온라인 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해야만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데 내놓는 건 안 되고요. 뭐랄까, 마치 아파트 팔 때 특정 부동산의 판화로만 무조건 거래하라고 강제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논란의 시작이 된 실제 공지문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투명하고 공정한 양수도 활성화를 위해라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죠. 그리고 시행 날짜도 2025년 9월 8일로 딱 못 박아놨습니다. 바로 이 공지문 한 장 때문에 지금 업계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럼 점주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저 가게 칼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요. 그럼 본사 직원이 와서 확인하고 본사에서 최종 검토를 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건 매물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로 할지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만 조용히 넘기는 비공개로 할지 선택은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 공개든 비공개든 상관없이 무조건 본사의 승인을 거쳐야만 매물을 등록하고 팔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골프존은 이렇게 시끄러울 줄 몰랐을까요? 이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대체 왜 이 플랫폼을 꼭 써야만 한다고 하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는 본사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골프존이 내세우는 명분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시장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이거죠. 기존에는 막 허위 매물도 너무 많고 가게에 대해 잘 아는 판매자랑 잘 모르는 구매자 사이에 정보 차이가 너무 커서 사기 거래 같은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 플랫폼으로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해서 이런 문제들을 싹 해결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강조하는 게 이거 쓴다고 수수료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건 점주들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상생 정책이라는 거죠. 하지만 가맹점주들 생각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본사의 이런 방침에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점주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거의 폭발 직전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아니, 내 돈 주고 차린 내 가게를 내가 팔겠다는데 왜 본사 허락을 받아야 하냐. 이건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거죠. 게다가 처음 가맹 계약할 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다가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규칙을 바꾸는 건 전형적인 갑질 아니냐는 겁니다. 결국 본사가 모든 매물 정보를 틀어주고 시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다가 나중에는 분명히 수수료를 뜯어갈 거라는 불신이 아주 깊게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보세요. 양쪽 입장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같은 정책을 두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본사는 투명성과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점주들 귀에는 이게 재산권 침해이자 통제를 위한 도구로 들리는 겁니다. 본사가 아무리 수수료는 절대 없다고 약속해도 점주들은 지금은 그렇겠지, 나중엔 분명히 받을 거다라는 미래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고요. 정말 동상이몽이죠. 자, 이렇게 양쪽 얘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 한 발짝 떨어져서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분석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점주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죠. 지금은 공짜라고 하지만 나중에 슬쩍 말을 바꿔서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 정말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골프존이 수수료 없음을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공식 공지문에 그것도 문서로 딱 명시를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나중에 가서 이 약속을 깨고 수수료를 받는다? 그럼 이건 소송감이고 상당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서 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걱정. 본사가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마음에 안 드는 매물은 승인을 안 해준다거나 시장 전체를 통제하려고 할 거라는 우려?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 역시 좀 과도한 우려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지금까지 골프존이 점주들이 가게 파는 걸 일부러 막은 전례가 없다는 점. 둘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 껄끄러우면 그냥 비공개로 등록해서 아는 사람과 조용히 거래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플랫폼에 등록하더라도 기존처럼 다른 부동산이나 중개업체를 통해서 파는 게 여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본사가 모든 거래를 100%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결국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골프존의 이번 정책,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정말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려는 상생을 위한 혁신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점주들을 옥죄려는 보이지 않는 족쇄로 느껴지시나요? 이 정책 하나가 앞으로 스크린 골프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